여러분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사회문화 우리 고2 설명회 시작 한번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갖고 일단은 우리 설명회 순서는 첫 번째 이제 제 소개 간단하게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출제 경향 요즘에 어떻게 강남권 학교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 한번 분석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사회문화 1등급 학습 방법 자, 그 다음에 커리큘럼하고 방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걸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먼저 이제 제 소개 말씀드리면 일단은 이제 메카학원, S1학원, 방어교육 그 다음에 비타에드 이런 데서 있었다는 거. 그래서 일단은 지금 온라인 비타에드만 찍고 그 다음에 안 찍었는데 이제 뭐 온라인 강의를 좀 찍다가 제가 여기서 망해서 이제 다른 데를 안 갔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그 비타에드에서 제가 찍은 경험을 갖고 나중에 학생들이 만에 안에 못 오거나 교섭을 할 때 아마 영상을 촬영해서 주는데 그 영상 아마 인강과 비슷하게 이제 촬영해서 줄 수 있어요. 그래갖고 일단 이런 것도 저희 하나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작은 게 이제 중등교사 2급 정교사 자격증이 있어요. 그래갖고 일반적으로 전공이 아닌 선생님들이 뭐 수업을 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나름대로 예전에 학교도 있었기 때문에 어떠냐면 전반적인 학교 교육 과정이나 아니면 과목에 대한 특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다른 선생님보다 조금 더 이해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소개는 끝났고 그 다음에 뭐 사진은 그냥 의미가 없습니다 어머니. 그래갖고 일단 뭐 1등급 맞자 그냥 뻘쭘하게 있으면 조금 그러기 때문에 그냥 아이패드 하나 들고 1등급 맞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우리 출제 경향은 기출문제 분석이 좀 기본입니다. 그래갖고 아마 강남권에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내신 문제가 아마 이거예요. 그 전년도 우리 6월, 9월 수능 문제나 교육청 문제 아니면 EBS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약간씩 변형해서 내는 게 좀 많거든요. 그래갖고 일단은 각 학교별 기출문제 분석이 기본인데 아마 나중에 학교별 자료를 줄 때 아마 각 학교별 기출 분석이 좀 되는 자료를 제가 각각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일단 그 자료는 학교에 맞춰 제가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내신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겁니다. 6월하고 9월의 평가 문제 내용 요소가 내신 문제에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내신 문제 같은 경우는 학교 선생님들이 그 전년도 모의고사나 그 전전년도 모의고사를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특히 제가 예를 하나 들면 숙명여고나 진선여고 이런 학교를 보면 제가 숙명, 진선을 수업을 많이 해요. 근데 숙명여고 같은 경우는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전년도 2년치 6월, 9월 수능 문제를 학교 선생님이 단원별로 정리해서 학생들한테 풀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 요소가 수능에 반영이 시험 문제에 반영이 됩니다. 아마 다른 강남권 학교들도 아마 그런 식의 문제가 좀 많이 출제가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아무튼 내용에 대한 것도 하나 얘기하면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6월에 해당되는 평가원에서 만약 관련된 탈괄주제라고 하는 내용 요소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9월에도 나왔어요. 자, 9월에도. 그러면 이게 나중에 이제 수능 문제까지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신 문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거는 무조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선행 과정이지만 우리 이런 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수능 준비하는 학생들 분명히 있을 텐데 제가 6월하고 9월 문제에 대한 겹치부터 수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고2 내신 과정 선행하는 과정에서도 수능 문제가 뭐가 나올 것이다. 그 다음 비중은 어느 정도 된다. 이것까지 제가 계속 언급을 하면서 준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기출 변형에 대한 학습하고 이런 것들 주관식으로 제가 많이 연습을 시켜요. 그러니까 단순한 객관식 문제를 풀면서 1번 답은 1번이다, 2번의 답은 2번이다 이렇게 하면 애들이 그 답만 체크하고 끝나거든요. 그래갖고 저는 보통 어떤 하냐면 이렇게 주관식으로 많이 변형을 시켜요. 그래갖고 이 주관식은 우리 해당되는 내용을 이해해야지만 풀 수가 있거든요. 그래갖고 이걸 통해서 내용에 대해서 좀 완벽하게 조금 접근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요런 식으로 제가 그러니까 탈괄주제 문제 나온다 이런 내용에 대한 거는 제가 문제를 5, 6개 정도 딱 뽑아가지고 그냥 계속 겹쳐놔요. 그럼 이제 그것만 연습시키면 나중에 내신이 됐든 아니면 모의고사가 됐든 아니면 수능 준비가 됐든 아마 그 한 수업으로 웬만한 걸 커버할 수 있게끔 제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제 교재가 하나 더 있어요. EBS랑 이제 기출분석이라는 교재가 있는데 이걸 통해서 5개년치 기출문제랑 EBS 내용 이런 것들이 변형이 되면서 아마 어려운 문제에 대한 것도 쉽게 적용이 가능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게요. 자, 사회문화 이제 수능 얘기도 잠깐 하면 이게 6월하고 9월 문제에 대한 걸 보면 등급을 보면 일단은 뭐 48이었고 45, 46, 44인데 올해 수능 같은 경우는 45, 41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 만점에 대해 해당되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왜냐면 이제 뭐 개념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오고 도표도 좀 어렵게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 2학년 때 선행 과정을 통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한 바퀴 좀 돌려놓잖아요. 그러면 아마 고3에 올라가서 아마 해당되는 수능 공부에도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문화는 절대 개념을 한 바퀴 딱 돌려갖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개념을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도 4번, 5번 올리고 그 다음에 심화대형까지 했던 애들이 성적 1등급이 나왔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나머지 또 하나 학습 방법은 자, 평가나 교육청 제시문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교과서 문제는 거의 학급 문제이기 때문에 어떠냐면 우리 학교에서 출제하더라도 애들이 다 맞춰요. 그러니까 평가나 교육청 제시문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 다음 평가와 선지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나중에 아마 2학기 얘기가 되겠지만 도표통계 문제 같은 경우는 3년치 문제를 우리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갖고 아마 저는 이번 겨울방학 동안은 아마 1학기 과정만 할 건데 아마 나중에 여름방학쯤 됐을 때 도표통계 수업을 또 한 번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됐을 때 아마 그게 더 어려울 텐데 나중에 이제 그때 만약 또 오게 되면 학생들이 제가 도표통계를 조금 더 쉽게 수업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제가 또 학생들의 신경을 많이 쓸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도표통계 문제에 대한 것도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학생들한테 보통 얘기하는데 기존의 유형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수능 문제에서는 보통 어떠냐면 새로운 유형의 벤 다이어그램으로 푸는 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떠냐면 우리 수능 문제까지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강남권 내신 문제는 학생들 2학년 사회문화가 무조건 수능 대비까지 갈 수 있게끔 해보거든요. 그래갖고 아마 2학년 시험에서 그 전년도에 나왔던 도표통계 어려운 문제를 무조건 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연습이 좀 필요해요. 자,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볼게요. 자, 그래서 이게 사회복지 통계라고 하는 것도 맨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A, B, 남자, 여자, 가나 그다음 비율에서 이제 수급자 수급에서 이제 계산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것도 패턴은 똑같아요. 수능 특강에 나왔던 게 우리 예전 기출 문제도 똑같고 그 다음에 실제로 수능 문제에 기출됐던 것도 이런 식으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에 대한 게 우리 내신 문제까지 반영이 되니까 그에 맞춰서 우리 준비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도표통계 수업 후기는 그냥 예고 학생인데 정말 계산을 못했던 아이예요. 근데 이제 제가 아마 도표통계 수업을 한 4번 정도까지가 계산을 좀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열심히 해가지고 어떠냐면 수능 때 성적이 정말 잘 나왔던 학생들이에요. 그래갖고 이걸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나중에 도표통계 부분에 대한 걸 좀 어려운 학생들이 있더라도 제가 옆에서 일일이 계산해 주면서 학생들을 좀 신경 쓴다. 요거에 대한 걸 어머니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커리큘럼에 대한 거 하나만 얘기하면 이번 방학은 아마 5일차로 끝나요. 그래갖고 아마 사회문화 그동안의 과정 중에서 한 3분의 2 정도는 진도를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아마 이 정도까지만 나가더라도 아마 1학기 진도 우리 빼는 데는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에 해당되는 거 저의 이제 강의 특징하는 거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우리 이해를 통해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학생들한테 어려운 용어에 대해서 야 이거 안 돼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 용어가 왜 나왔는지 한자적으로 풀어서 좀 많이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EBS 분석지를 통해서 EBS 연계기를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내신 문제나 고3 내신 문제에서도 EBS는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연계 내용을 제가 뽑아서 정리해서 아마 학생들의 수업에 반영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를 테스트 문제를 통해서 그날 배운 내용을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게 겁니다. 그래서 아마 1일 테스트 문제는 제가 이제 보통 10문제 보는데 아마 10문제 중에 한 7문제 아래 정도 내려간 학생들한테는 엄마들한테 계속 이제 개별 문자를 갑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제가 문자를 보내지 않는데 어머니들이 원하면 테스트 결과에 대한 걸 빼주 제가 발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강의 특징을 보면 모든 수업 PPT로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큰 하잖아요. 그러면 어쩔 때는 선생님 글씨도 잘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모든 수업은 다 PPT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좀 보기 편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소수정예로 한 명 한 명 밀착 관련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한 3, 40명 놓고 수업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40명이 되잖아요. 그럼 제가 학생들 이름을 기억 못하더라고요. 예전에 어떤 학생 제가 2달 동안 수업했는데 질문을 하는데 이름을 제가 기억 못하고 너무 미안한 적이 있어요. 근데 보통 저는 10명 전후 수업을 좋아해요. 그리고 10명 전후가 되면 일주일만 지나면 학생들 이름을 다 기억해요. 그럼 이제 학생들이 자기 이름을 불러주고 그 다음에 카톡에 질문을 받을 때 자기 이름 불러주면 그렇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많이 추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 밀착 관련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시험 때까지 수백 개의 질문도 제가 다 받아줍니다. 그리고 예전에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300개까지 질문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학생은 이제 외국 살다 와가지고 일단은 제가 그냥 그 정도까지 받아줬던 것 같아요. 아, 더 이상 됐다. 왜냐면 이제 어떤 승경여고 학생이었는데 중간고사 때 한 120개를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질문 너무 많으니까 저도 힘드니까 어떡하지? 기말 때 안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했는데 기말이 또 오더라고요. 그때도 아마 100
100개 정도의 질문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엄마랑 상담 전화하는데 이게 엄마가 제 수업 너무 좋다 그러면서 막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학생 제가 질문 그렇게 받아주니까 나중에 이제 2학기까지 계속 오더라고요. 그래갖고 아마 그 학생 700개까지 받았구나. 700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제가 어떤 거 질문하더라도 다 받아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중에 도표 통계를 하다 보면 좀 어려운 파트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대충 수업을 제일 많이 하니까 그거에 대해 좀 신경을 많이 쓸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관리방학 같은 경우는 자 10분 전에 보면 전주에 배운 내용 테스트를 봅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 후에는 그날 배운 내용도 테스트를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누적해서 제가 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1 테스트 문제도 과제를 내주어서 2번 반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매일 첫 과제가 있다는 거. 그리고 매일 첫 과제가 이거예요. 한 번은 학생들이 실수 안 내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2번 연속으로 안 나오면 어머니하고 제가 무조건 상담 전화를 할게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학생들이 많이 못 오면 제가 이제 현장 파일을 보통 이제 촬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유튜브에 올려놔가고 학생들이 바로 볼 수 있도록 핸드폰으로 이제 링크를 클릭해서 보내줍니다. 그럼 이제 어느 장소에서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자, 카톡이나 문자를 활용해서 이제 계속 제가 질문 받는다는 거. 그래서 아마 이제 사진 찍어서 이런 식으로 질문하면 제가 그날 12시 반까지는 질문 무조건 받을게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게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함께하는 사회문화를 제가 항상 이름을 붙여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저 혼자 수업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하고 같이 뭔가 수업하겠다, 학생하고 수업하겠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최대한 이해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숙제는 어느 정도 해놨는지 그런 걸 다 관리하면서 제가 수업을 같이 하겠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갖고 저한테 일단은 방학 기간만 맡겨주시면 제가 그 1학기 해당되는 사회문화 시험 범위에 대한 거는 완벽하게 마스터할 수 있도록 제가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고 그 다음 또 한 가지 약속드릴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중간 우리 겨울방학 동안만 수업을 듣더라도 제가 중간고사 기간에 해당되는 질문과 그 다음에 그때 자료는 제가 무조건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겨울방학 수업하면서 학생들한테 약속을 안 지킨 적은 없어요. 한 번도. 그러니까 제가 무조건 마지막 끝날 때쯤 됐을 때 학생들한테 전화번호를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자료를 무조건 챙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에 궁금하신 게 있으면 어머니들부터 학원에 이제 제 이름 대고 전화번호 물어보면 가르쳐 줄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따로 문자를 주시면 제가 개별로 상담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고유 설명을 제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